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좌파, 특히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정당을 접수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 민주노동당을 그 NL계들이 장악을 한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소수였던 그들이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평양으로부터의 그 오더를 받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게 된 것은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통진당,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정당 해산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당에 침투돼 들어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 그 주사파들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운동권 계보를 보면은 민혁당서부터 해서 전대협 계열, 한총련 계열, 분파도 있고 종중 세력, 종북 세력, 그리고 부패 세력, 뭐 다양하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다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뭐 굳이 다 아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 70년대 있었던 민주화 운동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이제 통일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일 운동은 사실상 민주화 운동이 아닙니다. 통일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면 북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반역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NL 계열 그리고 주사파 계열 그들이 비주사 NL이든 주사 NL이든 그게 이제 그 차이는 수령관이 입각해서 김일성 그 세습 체제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궁극적으로 통일 운동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반역 집단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 NL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체제에 들어바치려고 하는 반역자들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좀 과거 운동권 민주화 세력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들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용어의 문제가 있는 거죠.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반역 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러니까 전향한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청렴하고 또 굳은 의지를 갖고 또 우파로 전향한 이후에도 굳건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반역 운동을 하던 그러니까 그 NL 계열이나 주사파 이런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도 퀄리티가 떨어진 사람들이고 성품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바치는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요. 그러한 신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게 아무리 어린 신념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제 국힘당에 그러니까 선착한 사람들이 있고요. 전향을 했다고 하지만 주사파들은 기본적으로 그 전향이라는 말도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학원하다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국힘당을 접수하려고 그러는 거죠. 통일전선 전술이란 무엇인가 다른 동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이라든지 단체 이런 것을 가서 장악을 합니다. 그걸 어떤 때는 이제 제휴를 하고 연대를 하기도 하죠.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합니다. 어떤 인권단체라든지 여성단체, 또 포괄적 성교육, 동성애 옹호단체, 이런 뒤에는 이제 좌파하고 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씩 제휴 세력을 만들거나 그 조직을 장악한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통일전선 전술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라든지 사회조직, 각 조직들이 거의 좌파, 특히 NL 주사파에 의해서 거의 장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이 이제 또 상당 부분 침투돼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그런 것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향을 가장한 통일전선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구나. 국힘당을 접수하려 하는 것이구나. 선착한 사람이 있고 그 뒤에 후발주자로 들어오려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 압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과거에 그 70년대 운동권 중에서 전향한 사람들의 깨끗한 이미지가 이제 뭐 김문수 지사 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런가 보다. 여기에 속지 말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절대로 그 전향을 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는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선관위라든지 그 선거 시스템을 좌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걸 알고 그들이 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전향자는 사실상 전향자인지 여러분들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종북이죠. 종북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중을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는 위장 전향자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그 기준의 한 50%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국의 이제 정통성에 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흐립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들은 지적 수준이 멈춘 거죠. 그 대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전향한다고 그럴까요? 뭐 부정선거라든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든지, 그리고 한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뭐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국힘당 접수 전략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민주당, 그러니까 종북 그러한 정당이 있고요. 거기에 이중대인 좌파 정당을 만들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 정권 교체가 사실상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힘당의 그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거의 우파라는 사람들은 다 제거가 됐거든요. 기회주의 세력, 그리고 웰빙족, 그 다음에 지역에 기반을 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뉴라이트라든지, 뉴라이트가 옛날 PD 계열이나 구좌파에서 전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때가 묻어 있으니까 얼마나 깨부시기가 좋겠습니까? 가서 접수하거나 전향했다 들어가서 하나씩 침투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보완해가지고 전향했다고 또 가장해서 들어와서 접수하고. 민주당도 DJ에 있을 때만 해도 지역당이었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면서 또 관료 출신, 그 다음에 전문가 출신, 교수 출신, 그 다음에 운동권 출신 이렇게 돼 있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운동권 출신 중에서도 아주 질이 떨어지는 전대협 계열이었죠. 그러다가 이재명 체제에서는 한 총련이 그 외에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아주 저질의 운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과거의 반역 집단, 그리고 지적 수준은 거의 대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로 이제 지금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죠. 이제 국힘당도 마찬가지로, 국힘당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의, 과거 뉴라이트, 그 다음에 토호 세력, 이런 거 하나하나 깨부시면서 이제 들어가고 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향을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아름다운 전향을 본 적이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지사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전향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적과 아군이 없는 상태이죠. 우리나라의 정당, 과거의 지역주의 정당이나 보수 정당 이런 것에서 민주당이 거의 접수가 되면서 점차 저질, 종북, 종중, 이러한 반역 집단으로 이렇게 탈바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힘당도 그 패턴을 이제 밟아가는 거죠. 자, 하태경 의원, 제가 이제 실명을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하태경 의원이 운동권 출신들을 놓고서 국힘당이 가장 큰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제가 미소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참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사악한 집단들한테 자꾸 이렇게 속는구나. 여러분 그 뒤에 배경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요, 부정선거와 더불어 국힘당 접수 전략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정당을 접수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그 우파 정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술한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물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있어서 탈레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일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소멸의 길, 그리고 통일전선 전술이 거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표장에 가가지고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찍지만 결국은 같은 사람들이 된다 하면은 희망이 없는 거죠. 아주 그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좌파의 국힘당 접수 전략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